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건축미술평론계 우주 최광자 노성두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방송하면 이제 곰브리치가 주로 실려 나갔거든요. 최근에는 내국인이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계속 실려 나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알고 보니까 자기도 이해 못한 걸 아는 척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용기가 있는 거죠. 용기가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사실 제가 모르는 거 아는 척 못하거든요. 저는 무식합니다. 실토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나 몰라. 사기지, 사기. 사기라기보다 학문에 대한 테러. 박사님 아니면 속고 살 뻔했어요. 자, 오늘도 누가 실려 나갑니까 혹시? 지난번에 이어서 원근법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실려 나간다는 얘기네. 자, 앰뷸런스 방송. 삐요. 자, 오늘도 앰뷸런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원근법 얘기를 하면서 원근법 발명자가 누구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국내외 서적들을 보면 예. 하나같이 원근법 발명자가 브루넬레스키 이렇게 돼 있어요. 브루넬레스키 예전에 피렌체 대성당 뚜껑. 그 얹은 양반이잖아요. 네. 그 양반이 원근법도 발명했다. 곰브리치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지난달에는 그 알베르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좀 앞당겨서 얘기하자면 둘 다 발명했다. 발명했지만 결이 약간 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 실려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브루넬레스키가 벌써 이렇게 구분이 세밀해지는 거 보니까 실려 나갈 것 같은데. 브루넬레스키가 이제 1477년생이니까 네. 알베르티보다 거의 20몇 살이 더 많고, 알베르티는 1404년생이고요. 뭐 27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둘이 아주 친했고 또 원근법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원근법 하면 브루넬레스키를 생각을 했고, 브루넬레스키가 실제로 쇼도 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피렌체에서 이것이 원근법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 쭉 줄 세워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하게 하고 그런 쇼를 벌렸는데, 원근법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단히 환호를 보내는데 거기 이제 힘입어서 2차 쇼를 한 번 더 했던 거예요. 원근법 쇼를 2번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사리 기록에도 있고 마네티 기록도 있는데, 자주 등장하는 바사리. 바사리는 브루넬레스키 전기 1쇄가 1550년이니까 이 쇼를 하고 한 140년 후에 그 전기가 나왔고, 한참 후에 한 거네. 그 다음에 바사리 2판 브루넬레스키 전기가 1968년이에요. 거의 한 160년 있다가, 그러니까 한 세기가 넘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사리가 좀 다른 문헌들을 물론 참고를 했겠지만 어긋난 부분도 있고 설명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브루넬레스키 제자인 안토니오 마네티인데요. 마네티는 꽤 어려요. 23년생인데 46살이 어립니다. 나중에 훌륭한 건축가가 되죠. 제자. 근데 이제 마네티가 자기 스승한테, 브루넬레스키한테 그 얘기를 이제 막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그거를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 쇼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쇼를 할 때 이것이 원근법적으로 정확한 그림이다라고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는데, 그거를 제자한테 물려준 것 같아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사라지고. 그림은 근데 사라졌어요? 예. 마네티가 쓴 전기 기록을 이제 쭉 읽어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이 그림을 손에 들고 직접 내 눈으로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앞서 말한 내 기록은 전혀 틀린 부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쇼가 언제 있었냐면 학자들에 따라서 하지만 1410년 전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1420년대 초반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기록을 남긴 마네티가 제자가 예. 23년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410년에 그 쇼를 했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고. 그렇지. 20년대 초반에 했다고 그래도 깐난쟁이거나 뭐 아니면 1살, 2살 뭐 이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제자로 들어간 다음에 야, 꼬마 일로 와봐.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렇게 이게 그 그림이야. 너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가서 너도 한번 봐봐. 그러면서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가고 넌 내 직속 제자니까 너한테 이거 물려주마. 그리고 브로넬스키 이제 사후에 이 양반이 46년에 죽는데 한 80년대, 90년대 돼가지고 스승 죽고 나서 거의 한 3, 40년이 경과한 다음에 그 전기를 썼거든요. 그 사람 손에 분명히 브로넬스키 그림이 쥐어져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전에 들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대로 내가 그 선생님 그림 가지고 해봤더니 정확하게 선생님 말처럼 되더라. 그렇게 쓴 기록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네티가 우리 스승이야말로 브로넬스키야말로 원근법의 발명자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기록을 신뢰를 하는데 어떻게 실험했다는 겁니까, 근데? 그 쇼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그림을 한 점 그렸는데 브로넬스키가 미리 그려왔겠죠. 사람들한테 쇼하기 전에. 그 그림이 피렌체 대성당 있잖아요. 그 서쪽으로 팔각형 세례당이 있단 말이에요. 세례당. 단테가 거기서 세례받았잖아요. 그 팔각형 세례당을 제가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어요. 질문의 형태 말고 그냥 서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당을 그린 거예요. 세례당을. 세례당을. 네, 마네티 기록을 인용을 하자면 그림 사이즈가 한 30cm 정도 됐다는 거예요. 작은 그림인데. 이게 이제 한 반 브라치아라고 하는데 이 브라치아가 이제 자주 나오니까 잠깐만 설명할게요. 브라치아가 뭐냐면 우리가 손바닥을 쫙 폈을 때 팔꿈치 뼈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를 한 브라치아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팔이 좀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도시마다 그다음에 또 뭐 직종마다 1브라치아 단위가 조금씩 들쑥날쑥해요. 한 팔뚝인데 한 팔뚝. 예. 그래서 38cm에서 이제 85cm 사이로 85cm.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동네마다 좀 달랐다. 15세기 피렌체에서는 1브라치아가 약 60cm인데 정확하게는 58.36cm입니다. 58cm. 58.36인데 그냥 편의상 60으로 갑시다. 오늘은. 사이즈가 반 브라치아라는 거 그림이. 반 브라치아니까 30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60을 절반 딱 분질르면 3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제가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 사이즈의 나무판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 딱 세례당이 있고. 그러니까 30cm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반 브라치아라고 돼 있다. 그게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그걸 보고 그랬느냐. 대성당 딱 서쪽 파사드 보면 문이 3개 있잖아요. 입구가 3개 있잖아요. 가운데 문이 제일 크고 양쪽 측면 문이 이제 조금 작고. 단순 서술문으로 해주십시오. 물음표 뗄까요? 의문형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대성당 중앙문. 중앙문 안쪽으로 약 3브라치아. 368. 1.8m 들어간 지점에서 중앙문 문 테두리를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앞에 보이는 팔각형 세례당. 거기서 이제 실제로 문 열고 보면 세례당이 딱 35m 앞에 있어요. 그 앞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밖을 봤다는 겁니까? 그렇죠. 컴컴한 데서 이제 밖을 본 거예요. 오케이. 세례당만 보이는 게 아니고 세례당 위에 있는 하늘도 보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죠. 그리고 세례당 뒤쪽에도 이렇게 뭐 건축물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축물도 같이 이제 그림 속에 같이 그려 넣었다. 그 정도 위치에서 바라본 바깥의 풍경을 그렸다. 30cm 그림에다가. 그랬는데 정면에 세례당 팔각형이 있고 뒤에 이제 건축군들이 있고 하늘 부분이 있는데 하늘 부분에다가 이 양반이 이제 거울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질 않고. 근데 거울을 잘라서 붙일 수는 없으니까 은 있잖아. 은박을 얇게 펴가지고 그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은을 쫙 발라붙인 거야. 하늘이 실루엣 그 경계 위에다가.
그림인데. 그림인데 밑에는 이제 붓으로 그렸고 위에는 거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은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막 반짝반짝하게 닦은 거죠. 이 잘 비치게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은 다음에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그림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에이, 독특하다, 이거. 접근이, 예.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림을 앞에서 보지 않고 예. 그림 뒷면에다가 눈을 갖다 대라. 아하.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린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뒤집어가지고 그림 뒷면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라본다. 그러니까 예. 이제 판자에다가 구멍 하나 뚫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거기다 눈을 딱 대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밖에 풍경이 보이겠죠. 밖에 세례당하고 하늘하고 풍경이 보이는 거 예. 아니에요. 그 쇼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원근법이 쇼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피렌체 시민들이 아니 이것만 가지고 뭘 이게 원근법이냐 막 물어보니까 그때 거울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거울 구멍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눈 딱 갖다 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림 뒷면에 눈 갖다 대고 있는 그 순간 브루넬레스키가 이제 앞에서 거울을 딱 갖다 댄 거울을 그림 앞에 그림 앞에다가 나는 그림 뒤에 있고 그림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밖을 보는데 밖을 보고 있는데 앞에 밖에 풍경이 다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림에 담겨 있는 풍경이 보이고 있죠. 나는 그림을 안 보이고 풍경은 보이는데 근데 거울을 딱 갖다 대니까 뭐가 보여? 그림이 보이지. 거울에 비친 그림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비슷한데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 그때 브루넬레스키가 거울을 반을 싹 옆으로 젖힌 거야. 반만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한쪽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이고 그렇죠. 한쪽은 실제가 비치는데 두 개가 딱 일치해. 두 개 딱 일치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 거울을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야. 이 전체와 디테일이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이야. 이걸 이제 확인을 하게 했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거. 근데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뭐냐면 밖에 하늘에 구름이 동동동동 떠가더라는 거야. 구름이. 근데 구름까지 똑같이 그림에 비치라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왜냐면 야, 구름이 하늘을 계속 변하니까 그림 위에다 아까 은박을 발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거울 역할을 해가지고 은박에 비친 이미지가 브루넬레스키 손에 들린 거울에 다시 한번 비춰가지고 그렇죠. 그게 제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볼 때 어떻습니까? 거울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거울을 보면 제 얼굴 왼쪽 오른쪽이 좌우가 뒤집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좌우 전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울을 보면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좀 홀쭉해 보이잖아요. 더 말라 보이죠, 그죠? 작아 보인단 말이야. 옷집에 가면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옷집에 가면 아주 폭이 좁지만 이제 길다란 거울 하나 벽에 붙여놨는데 얇은 거울인데도 제 덩치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거울의 특징인데. 근데 이제 지나가던 구름이 어떻게 똑같이 흘러갈 수 있느냐. 처음부터 좌우 반전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림 자체를. 좌우를 반전시켜서 그렸는데 그게 거울에 퉁겨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에 실제 풍경하고 똑같이 보이는 똑같이 거야. 보이는 거죠. 근데 구름은 어떻습니까? 구름은 저 밖에 있지만 은박이 한번 퉁긴 다음에 거울이 한번 더 퉁겨서 좌우가 바뀌었는데 한 번 더 바뀐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구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거울에 두 번 비친 거지. 지금 그림 위에 있는 은박에 한 번 비치고 맞은편에는 거울에 한 번 비쳐가지고 방향이 회복돼서 여전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근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그래서 비교해봐라. 이게 원근법이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세례당하고 뒤에 있는 건축꾼들하고 똑같지 않느냐. 해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보면 실제하고 딱 맞아가지고 거울을 어떤 위치로 바꿔도 정확하게 이가 맞물리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이 글을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이 원근법이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미술사학자들 이제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서양의 뭐 미술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다뤘어요. 다 다루면서 마네티 기록을 신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놈이 하나 실수를 한 게 있어. 제가 자기 직접 그림도 만져보고
구멍도 들여다보고 다 했는데도 그 기록이 이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박사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지. 어떤 부분이냐면 예.